월급 780만원 중에 513만원을 대출 빚 갚는 데 쓰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한다라는 이가 있습니다. 정말 그렇게 해서도 살아갈 수 있는 걸까? 그게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심각하죠. 근데 그렇게라도 버텨도 집값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나면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상황들이 한방에 해결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. 과연 그들의 생각대로 삶이 잘 정리가 될 수 있을까? 아니면 못 버티고 무너질까?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우리가 사는 게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흘러가면 좋겠다마는 그렇지 않을 때, 그럴 때 좀 힘든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. 살아가는 거 참 많이 곤욕스럽습니다. 문재인 정부 때, 박근혜 정부 때, 그리고 지금의 정부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왔습니다. 박근혜 정부 때 부채가 늘었다, 문재인 정부 때 부채가 늘었다. 뭐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를 다 합치면 3천조가 넘는다라는데, 대한민국의 국민을 5,100만 명으로 쳤을 때 인당 얼마입니까? 인당 대략 한 6천에서 6천만 원쯤 되는 거죠. 근데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. 사람들 중에, 대한민국 국민의 10명 중에 4명만 빚이 있고 6명은 빚이 없다라고 합니다. 그럼 40%잖아요. 그러면 5,100만 명 중에 대략 한 2천만 명 정도는 빚이 있고 3,100만 명 빚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. 그러면 2천만 명이 3천조다라고 하면 인당 1.5조인 거죠. 4인 가족이면 6억, 1인 가구면 얼마입니까? 1.5, 2인 가구이면 3억이죠. 그렇게 계산하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면 쉽지 않은 거죠. 가계부채가 빚이 있는 사람이 1인 가구 1억 5천, 4인 가구 6억, 2인 가구는 3억. 근데 그 빚도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억일 거고, 어떤 사람은 1억일 거고, 어떤 사람은 5천일 거라는 거죠. 그러면 대략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빚이 한 가구당 4억에서 한 6억 사이가 되는 건 그냥 일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생각보다 많잖아요. 그렇게 빚을 많이 지면 과연 빚이 감당이 될까? 사실상 빚을 진 사람들의 감당할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 같습니다.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780만원 소득에 513만원 빚 갚는 데 쓰면요,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? 한 270만원, 260만원 정도이죠. 그걸로 생활하려면 외식 포기, 그리고 취미활동 포기, 사람들 만나는 거 포기,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. 애들 키운다라고 하면 애들 학업이 다 포기, 그냥 집에서 밥만 먹고 회사집 그러면서 빚 갚는데 저력 질주해야 되는 거죠. 그래야 겨우겨우 살아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참 막막하고 참 걱정스럽고 참 염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봐야죠.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사나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정도로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빚이 없습니다. 대출이 없다라는 거죠. 대출 이자라는 걸 안 내고 삽니다. 가지고 있는 현금은 저기 있죠. 이제 잔고에 현금 넣고 그 현금으로 고배당 우량주와 고배당 채권 사서 조금씩 이제 현금 창출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중입니다. 예금으로 얼마 있고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고 48시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비중을 이제 계속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. 왜 그러겠습니까? 앞으로 이제 꽤나 어려워지는 이 상황에 맞춰서 연끌하고 비투한 이들이 쏟아낼 자산들을 취득할 기회를 갖기 위함입니다. 물론 그 시기를 2024년 말 지금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, 25년도 아니고 26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대략 27년 28년 5, 6, 7, 8 한 3년 4년 뒤쯤은 나름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. 주택담보대출을 아니면 뭐 생활자금 대출을 내고 있는 사람들, 전체 소득의 65% 70%를 대출이자 내더라도 벼락거지보다 낫다, 이런 말도 안 되는 뉴스 제목이 붙어 있던데요. 빚을 그렇게 많이 내고 사는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, 여유로울 수 있을까 라고 궁금증을 가져봅니다.
여유롭지 못할 겁니다. 허덕이며 사는데, 사는 게 되게 빡센데 어떻게 여유로울 수 있냐고. 그냥 가만히 있는데 특별하게 돈 나갈 일 없고 뭐 돈 갚아야 되고 허덕이는 일 없으면 그러면 괜찮죠. 근데 이 빚쟁이들이 매달 매일 채권자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시달림을 당하면요, 아이 그로 인한 그 스트레스나 압박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.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.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걸 현실로 겪으면 그만큼 곤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게 없다라는 겁니다. 빚내서 삶을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극소수가 빚을 잘 컨트롤해서 빚을 잘 이용해서 살아가겠죠. 근데 대체로 빚이 있으면 항상 쫓기는 마음이 있어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여유롭게 살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좀 잘 되돌아보고 잘 고려하고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깁니다.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꽤나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.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아마 큰 곤욕을 치를 겁니다. 빚으로 인한 충격이 모르긴 몰라도 사람들을 많이 몰락시킬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. 가만히 있는데 그냥 뭐 돈이 생기는 일 분양만 받아놓고 집만 사놓으면 돈이 된다, 5억이 된다, 10억이 된다 이런 개소리에 넘어가서 빚 왕창 내면 그 삶이 좋아질 수가 있겠냐고.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. 780만원 중에 513만원을 원리금 갖고 이자 내고 하는데 살면 삶이 안 우울하겠냐고요. 우울할 수밖에 없죠. 그냥 개판되는 겁니다. 빚내 가지고 또 생활비 쓰고 또 돌려막기 하고 카드론 쓰고 지랄 발광하면서 하는데 집값 10억 올랐고 20억 올라서 나 세계 부자야 이렇게 희망회로만 돌리면서 머릿속으로만 자꾸 환상을 품고 살면요, 삶이 좋아질까요? 좋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우울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? 아니면 비록 사는 게 단촐하더라도 자기만의 이 자산을 갖춰가면서 삶을 좀 다듬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. 저는 후자가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빚지지 마라. 빚지지 말고 자신의 분수에 맞춰서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고 내라. 그게 훨씬 더 삶을 좋게 만들어주는 길일 거다 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. 조심하며 살고 삶을 좀 안정화시켜서 잘 좀 꾸려나가면 그게 제일 좋은 모습일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여러분들에게, 제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항입니다. 이상입니다.